때문에 저도 먼저 연락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락을 안 하다가도 저는 제가 이제 스스로 혼자 이제 잠시 멈추는 시간을 제가 항상 갖는데, 제가 그 시간에 고민해보고 질문해보면서, 야,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자존심 걸고 막 이렇게 계속 서로 속이 안 좋고 서로 마음 불편한 채로 있는데 그럼 마음 불편한 채로 있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쓰면서 내 생활 패턴에 뭔가가 영향을 끼치고 계속 막 생각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꾸만 찜찜하게 만들고 요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봐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 되게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무슨 재미난 일화가 있냐면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정신병자들이 막 너무 정신병 때문에 막 이러고 막 난리를 친 거야. 그런데 이 정신병자들 대상으로 한 가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정신병자들을 아침 6시에 일어나게 해서 저녁에 8시에 자기 전까지 계속 운동시키고 일시키고 계속 바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8시가 되니까 딱 아주 피곤에 쩔어가지고 쓰러져서 자가지고 정신병이 나올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심지어 그 정신병 고쳐지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바쁘고 집중을 다른 데다가 하면 그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결국엔 집중을 어디다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집중하고 있고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고 투자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자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돼. 물론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 만나서 플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나는 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내가 먼저 뭐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말겠다를 생각하기 이전에 난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뭐에 집중을 하지? 약간 요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체성과 비전과 방향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년간 재수를 했는데 대학 와서 대인 기피증이 생긴 것 같아요. 고딩 친구들 앞에서도 말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왜 재수를 해서 대학 와가지고 대인 기피증이 생긴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재수를 하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뭐 눈치들 그런 걸 보면서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고딩 친구들 앞에서도 다른 애들은 대학 갔을 때 나는 재수를 했으니까 이런 열등감 자격지심으로 말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요 제가 오늘도 제가 좀 그렇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문제, 사건, 상황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탓을 남 탓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탓을 자꾸만 주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모든 관심과 포커스와 집중을 자꾸만 주위에다 맡기면 계속 안 돼. 난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상황일까? 나는 왜 재수를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해야 될까? 막 요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문제의 근원을 나한테서 찾는 거예요. 나한테서. 내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자격지심이 생기는 이유. 그 원인들을 해결할 필요가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수를 하다 보니까 눈치 보이겠죠. 사회적인 눈치 보이겠죠. 그런데 나 자신한테 당당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나 자신한테 나 스스로도 당당하지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지방 잡대라는 표현을 쓰셨던 분이 있어요. 지방 잡대라는 표현을 쓰고 저한테 엄청나게 혼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지방 잡대라니 난 그 표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도 나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진짜로 증거를 딱 가져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진짜 되지 않는다. 여기에 정말로 표본의 모델이 되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비하가 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소중한지, 내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지를 먼저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저는 올해 20살 된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업무가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정적이라고 계속 다니라고 하지만 저는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치만 고졸이라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회사는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어. 그리고 남들은 회사도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는데 들어갔어.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나랑 적성이 안 맞아. 그런데 그거를 그만두자고 하니 막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요거는 되게 보편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 아닌가, 요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20살인데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어쨌든 뭐 이렇게 전문업으로 들어갔겠죠? 아마도. 그런데 되게 어쨌든 그러니까 사회에서 얘기하는 기준을 충족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적성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적성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기업 그만두지 말고요. 그만둘지 고민하지 말고 이 부분을 고민을 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졸이라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만둬야 될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만둬야 될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고, 내가 이제 그만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민이란 것도요, 심적인, 그 다음에 마음적인, 그 다음에 육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들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직장 그만뒀어. 그래가지고 돈 못 벌어. 그런데 내가 그때부터 뭐를 해야 될지 고민을 시작한다. 아마 고민 얼마 못할 겁니다. 왜냐면 현실은 딱 대기하고 있어. 여러분들 앞에 현실이 딱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딱 대기하고 있고 딱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딱 고민을 시작할 때부터 현실이 딱 나를 붙잡는 거야. 현실이 나를 딱 붙잡고 안 놔줘. 그러면 계속 현실을 매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계속 고민을 하고 여유를 하고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분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조언을 드리자면,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일만 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 날개를 달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잘 해내시고 그 능력을 갖추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게 나와지면 그때 이제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겠다. 그리고
더 웃긴 거, 20살 된 직장인이잖아. 20살. 뭐가 늦어? 20살인데. 에? 나이가 무기의 나이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뭘 해야 될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20살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의 고민을 굉장히 응원하고 그 다음에 이 고민이 정말로 풀려져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정말로 이 대기업에 들어갔던 것처럼 더 열심히 날개를 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빠는 마음에 안 드는 윗사람이 있을 땐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윗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되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표현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그 미국에서 살다 전 제 표현을 막 해야 돼요. 그런데 군대도 그렇고 한국도 보고 그러면 참 마음에 안 드는 윗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불과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내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담 중에 끼리끼리 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 진짜 신기하게 여러분들 도박을 진짜 막 해야 되겠다. 도박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요.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막 놀고 싶다. 진짜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진짜로 신기하게 놀게끔 할 수 있는 놀게끔 그 길로 인도해주는 친구들이 자꾸만 붙어요. 정말 신기하죠? 사람은 자기 상태에 맞는 사람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오묘한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얘기가 전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상한 상사를 만났다.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 첫 번째는요, 나도 상사가 보기에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사도 나를 봤을 때 좀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진짜로 괜찮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상사를 통해서 내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윗사람이 있을 때 요즘에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제 그릇을 좀 넓히려고 많이 해요. 왜냐면 함께 갈 수 있는 게 리더거든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이런 사진 본 적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드릴게요. 보스는 마차를 끌고 사람이 그 마차를 끌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보스는 그 마차 위에서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야. 보스는. 근데 리더는 먼저 앞장서서 그들이랑 같이 마차를 끄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도자예요. 함께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거. 전 그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참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에 안 드는 윗사람이 있을 때 그 윗사람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그 그릇을 넓히는
그 그릇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뭔가 이렇게 표면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대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세라프님이 방송이 신선하고 좋네요 이러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 좋다 이러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까지 아유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저 어머니랑 요즘 잦은 일로 싸우는데, 요즘은 어머니가 저에게 압박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목을 졸라주었으면 할 정도예요. 저 어떡하지요? 라고 했는데, 헐. 근데 왜 싸워요? 일단 왜 싸우는지 알고 싶어. 뭐 때문에 싸워? 잦은 일이 도대체 뭐야? 이거 아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얘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주로 뭐 때문에 싸워요? 그냥 작은 일, 막 청소나 공부나 이런 일, 그죠? 저도 이거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여러분한테 상담을 하지만,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저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하면 돼. 남친 문제나 취업 문제라고 했는데, 취업하면은 문제가 사라져요. 그리고 남친 문제도, 진짜 남들이 봤을 때도, 야, 이 남자 괜찮네. 야, 진짜 너 남자 잘 만났다 라고 부모님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남자 만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남이 아니라 나야, 나.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나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어머니가 저는 저희 자식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라고 예를 들어서 질문을 여기다 적어주셨다. 그러면 저는 자식들 편을 들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셔야죠.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이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 조언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일단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을 우리가 못 시켜주잖아.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만 갈등이 되는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인데 기대치는 요 정도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대치가 막 하버드에서 인류 대학을 나와서 네가 진짜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래라,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진짜 몇 안 돼. 그런 사람은 무시해도 돼요. 어머니가 자식 모르고 그냥 너 좀 하버드 같은 데 좀 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하버드 같은 데 가가지고 연봉 한 1억 받으면서 그러고 살면 안 되겠니? 너 왜 그걸 못하니? 만약에 이런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면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야 이거. 근데 어머니가, 야, 네가 나이가 29인데 좀 공부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야, 네가 지금 학생인데 공부해야지 남자친구 만나면 되겠냐? 근데 더 웃긴 거, 네가 29인데 남자친구도 35이야. 근데 남자친구가 직장 하나 변변치가 않아. 이러면 야, 너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겠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과 자세가 뭐냐는 거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과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인정할 만큼 좋은 남자, 좋은 여자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랑할 만큼 좋은 직장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그리고 우리를 안